잘 지내셨나요? 네, 네, 저는 어제도 봤지만 하루 사이 잘 지냈습니다. 어느 사이에 잘 지내셨나요? 그래도 어쨌든 물론 우리들은 뭐 어제도 봤지만 그래도 일주일 되돌아봤을 땐 여러분들에게 키워드 하나만 말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내가 뭐 했지라고 하시면 다이어리를 쑥쑥쑥 봐도 돼요. 저는 장거리 운전으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은영님은요? 키워드만 툭 던져주세요. 저요? 저 원서 필사. 아, 필사. 새로운 거. 여기 있어.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오케이. 저는 음. 호주. 호주. 아, 캐나다에 있지만 호주를 던져본다. 오, 자, 우선은 어차피 우리 셋이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위가위보. 혼자 따로 낸 사람부터 시작하기. 안 낸 사람 먼저 하기. 가위가위보! 다 달랐네. 다시 가위바위보! 다 달라요. 이렇게 안 맞을 줄이야.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가위바위보! 이렇게 안 맞는다고? 가위바위보! 다 맞네. 진짜. 우린 뭐 아니면 이제 도래? 똑같아. 뭐 아니면 도야. 다시 혼자 낸 사람 지금 갈라내는 중. 가위가위보! 그냥 힌트잘. 아니, 근데 뭐 하는 좀 거야? 전에 그 키워드 던지셨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형님 어, 이거 배경지 하나 올렸어요. 채팅창에다가. 아, 이름을 저 자동감성으로 다르네. 바꿔가지고, 네. 채팅창에다 올렸어요. 채팅에. 저 이거 저기 수정할게요. 먼저 하실래요? 아니,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든. 천천히 하세요. 아, 그냥 저희 일상에서 네. 조금 새롭게 시작했던 일이라서 저는 그리고 이번 주에 그냥 제가 조금 몰두했던 거, 몰입했던 거 네. 그게 저는 영어도 필사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한 가지 또 제가 추가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저는 과부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하는 대신 다른 거 하나 놓는 걸로. 그래서 오, 어떤 걸로 뭐 해요? 넣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못 놓겠어요.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인간적인. 아니, 이거 뭐 여기까지 넣기로 한 했는데, 거예요? 뭐 넣기로 했어요? 그니까, 그게 뭐냐고요? 놓기로 결심을 했는데, 못 놓겠어요. 그게 못 뭐냐고요? 잡겠어요. 그게 그게, 뭐예요? 그게 딱 정해지질 않았다니까. 얘를 놓을까? 아, 얘를 놓을까? 얘를 놓을까? 요거 좀 아쉬운데. 요거 놓을까? 아쉬운데. 그러니까 또 곰팅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현실적으로 우선은 은영님이 지금 고민하는 게 선택과 집중하려고 하시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 필요하더라고요. 예.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부족해요. 모자라. 예, 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은 이유는 사실 그동안 너무 책을 안 읽어서 저에 대한 성장도, 개인적인 성장도 있지만, 그리고 플러스 저는 경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사실 그 책은 제가 읽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좀 무슨 책을 책? 읽는 거를 경제에 관련된 좀 아, 책. 경제 관련 책이? 네네. 음, 사실 자기 개발이 제일 쉽죠? 안 읽었던 사람한테는 접하기가 쉽잖아요. 책을 제가 한 몇 줄 보면 또 잠을 자고 이런 상황이었어가지고 저를 좀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기계발에 관련된 책만 좀 많이 봤었거든요. 좀 다른 나중에는 경제책도 보지만 제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한 좀 확장을 하고 싶더라고요. 철학책도 또 읽어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 접하기에는 저한테도 너무 많이 어려운, 그러니까 완전 수박 겉핥기 읽게 되더라도 수박 겉핥기 그런 식으로밖에 되질 않아서, 어, 좀 제가 몰입해야 되는 거 완식의 필요성을 요즘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놓을 수 없다는 거. 네, 그런.
그래서 제가 완전 공감해. 제이님한테도 새로운 걸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물어보셨던 사실 기억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제이님한테 그 질문을 했지만 사실 그 질문은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했어요. 너는 도대체 뭘 내놓고 또 시작한 건데? 이렇게. 제이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은영님의 이야기를 듣고 뭐 생각난 거나 뭐 나눠주고 싶은 말. 이게 그 아, 공감이 가는데요. 공감이 가는데 그때 그 물어보셨을 때 뭐를 놓냐고 얘기를 해서 제가 사실 그 되게 생각을 해봤어요. 뭐를 놓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또다시 시작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음, 사실 처음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저한테는 지금 음, 사실 책을 읽는 그런 약간 강제적인 모임 같은 곳에 자꾸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많이 못 읽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그냥 원래 책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사실 약간 그 강제적인 저의 그런 것들 속으로 좀 집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전 약간 다른 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줄이긴 했어요. 뭘 줄였냐면 사람을 만나는 걸 좀 줄였어요. 사람 만나는 거.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순간 생각했을 때는 의미 없는 만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의미 없다라고 하면 너무 뭔가 음, 슬퍼. 가치를 잃고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건 좀 아니고 그, 좀 더 생산적인 만남을 하자라는 느낌이랄까 할까요? 뭐 그런 걸. 왜냐하면 당연히 있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만나서 수다 떠는 모임도 분명히 필요하기는 한데 그동안 너무 그런 쪽으로만 했나 하는 생각이라 제가 하려고 했던 일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그들의 니즈를 찾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더 만나려고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습관처럼 그게 되어 있는 게 아닐까. 음, 그래서 그걸 조금 줄여보자 하는 생각에 거의 매일 만나던 누군가를 계속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시간은 누군가를 만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걸 조금 줄이고 월수금이나 화목 정도로 확 줄인 다음에 나머지는 내 시간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약간 미천이 바닥난 느낌이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의 배웠어요. 생각은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우선 선택과 집중을 잘 하려고 하시는 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자원이나 시간이나 한정되어 있잖아요. 제한적이니까 24시간이니까. 그리고 내가 쓸 시간, 내가 쓸 에너지가 한정적이니까요. 그래서 항상 저도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뭘 선택하고 뭐를 놓고 기회비용은 항상 있으니까. 근데 그 선택과 집중이 이거를 할까 말까에 대한 선택과 집중도 되겠지만 얘기를 들으면서 못 놓으시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면의 선택과 집중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은영님이 만약에 지금 5가지 하고 있다고 해봐요. 근데 지금 5가지가 많으니까 이 하나를 빼고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원래 얘를 그냥 뭐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까? 만약에 5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어. 그러면 1시간씩 만약에 투자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1시간을 얘를 빼고 다른 걸 새로 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5시간 있으면 10개를 30분씩 해도 되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그 양에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잠을 줄여야 돼, 잠을.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잠을 더 줄일 수가 없어요. 잠을 줄였더니 낮에 쉴 새 없이 자요. 안 피곤하니까. 되겠더라고요. 어, 그럼요. 이게, 응, 응, 응. 예를 들어 어떤 양이에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네. 어느 영어도 정도? 인증을 하잖아요. 이게 들쑥날쑥하니까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선생님이 이렇게 날짜를 정해준 것보다 제가 그냥 되도록이면 더 많이 하려고 이제 하긴 계획은 짜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이게 딱 30분만 하고 올리고 아, 그치. 하고 그러면 해야지 안 이러는데 되는데. 이게 제가 30분 안에 안 되지. 안 워낙 되지. 그러니까 예를 나도 안 들어서 되는데. 나도 아니야 한 이 시간만. 30분이 진짜 그 30분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놓은 그 시간 분량만큼 타임을 짜잖아요. 그럼 그 네. 양만큼만 하고 그냥 되든 안 되든 하고 다른 일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게 안 돼. 마무리가 안 되면 찜찜한 다음이 거 안 있죠. 돼. 이거 못 올려. 이거 아니야.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뭐 그렇다고 다시 해도 뭐 크게는 차이 안 나요. 그냥 저만의 만족인 거예요. 아, 근데 그런 과정이 사실 있어야 더 양을 빨리 늘리니까 일부러 근데 영상 왜냐면 제 시간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뭔가를 할 때 내 마음에 들 때까지 해야 되니까. 이 마음을 버려야 될까요?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아니요, 잘합니다. 근데 버리기 힘들 뭔가 텐데. 노력은 해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이런 틀에서 뭔가를 이 욕심을 좀 더 갖고 싶으면 내려놓고. 뭔가를 또 하나 예, 조절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필요성을 느껴요. 음. 음. 그래서 그냥 진짜로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네. 만족도를 현재 얼만큼 원하는지. 근데 조금 더 한 발짝 멀리서 봤을 때 내 네. 만족도를 얼마나 조절할 수 있는지까지. 음, 물론 다 예. 잘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조금 그렇게 객관화하면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그래도 난 이만큼 한 게 어디야? 라고 하면서 좀 더 넘어갈 수 있는 힘도 생기지 않을까요? 분야별로. 음, 대상에 따라. 물론 영어 같은 경우에 나한테는 지금 영어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 중요하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명확하고 난 진짜 하고 싶어 하면 그게 우선순위에 올라가니 그러면 그 퍼센테이지는 높게 두고 예를 들어 경제 서적 같은 경우에는 난 지금 가랑비에 빗떴듯이 익숙해지게 하는 게 목표지 이미 막 전문가처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면 그냥 내가 이해했든 안 했든 그냥 30분만 읽었어도 난 성공. 음, 그렇게. 그런 식의 선택과 비용,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은영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놓지 못한다면. 예. 근데 아무튼 멋있어요. 사실 저도 책 보면 잠을 와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그래서 제가 9년 전부터 북클럽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안 읽으니까. 안 읽을 수 없잖아요. 진행한 사람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은영님 책을 진짜 읽고 싶잖아요. 그러면 장을 하나 맡아보세요. 다른 방법이에요, 이거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친구들이랑. 낭도? 예. 근데 그 낭독은 이미 익숙해진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경제서적에 관련된 거를 만약에 더 하고 싶다면 다른 방법으로. 음, 그러니까 그 그래서 쌤 아직 예, 준비 중이에요. 그 준비라는 게 그 뭔가를 벌려놓는 게 아니라 저희 그 성장. 앨범을 닫는다는 거잖아요. 쌓는 거. 예, 그렇죠. 지금 발을 너무 많이 담궈 놓고 있어서 사실 그 책도 과포화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막 너무 이렇게 문어발을 했더니 시간은 없지, 쫓기지 이러니까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50%할 때도 있고 막 이러니까 어, 제일 책 만족이 안 되는 때문에 거죠.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예요, 은영님? 책 읽는 예, 거. 저 책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아요. 그러면 속독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 있어요? 속독. 그 김익환 교수님 거 강의를 보긴 봤는데요. 저는 또 이게 안 맞더라고요. 아직. 사람마다 속독을 가르친 방식이 다 달라서. 그냥 내가 책을 음, 많이 읽어와서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훈련해서 생긴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진짜로 난 책 읽는 속도 때문에 고민이다. 그러면 속독을 배우면 그 기술로 만약에 늦게 된다면, 확연히 지금 소화하지 못하는 것도 똑같은 시간에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맞아요.
한번 그쪽으로 고민해봐요. 속독을 알아보는. 그거하고 저는 몰입하는 거. 제가 집에서 책을 읽으면 자꾸 집안일이 보여요. 그래서 그래. 저는 웬만하면 집에서 도서관, 안 해요. 커피숍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도 가봤어요. 근데 도서관에서 너무 졸린 거예요. 도서관은 너무 졸려, 진짜. 나도 졸려. 그게 그래서 이상하지 그리고 않죠? 약간 백색 소음이 좀 있어야 돼요. 맞아. 그래야 이색소음은. 집중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커피숍이 좋은 거. 음, 사람마다 다르대요. 근데 제이님이나 저는 좀 백색 소음이 있어야 돼서 저는 혼자 있으면 일부러 노래 카페에서 나오는 지금 틀어놓은 노래 같이 틀어놔요. 그냥 혼자 음, 있으면. 그치만 방해는 절대 안 하려고 해요. 어느새 슬금슬금 뜨뜻한 곳으로 가서 아이고 하다가 이렇게 바로 자는 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룸메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으로 가요. 그럼 조금 덜 자잖아요. 누가 나를 볼 수 있다라고 세팅이 되니까. 음. 사실 여기 힌튼에는 커피숍 뭔가 가고 싶은 커피숍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쁘지도 않고 그냥 맛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룸메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거실에 있거든요. 뭔가 할 일 있으면 안 내려가고. 그래서 일 끝나고 집에 오잖아요. 저 집에 와서 만약에 제 방에 물론 이사를 가지만 제 방에 가려면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아예 잘 때까지 안 내려가요. 그러다가 거실에서 자기도 하지만 그래도 거실에 있어요. 뭔가 하려고 할 땐 진짜 환경에 대한 것도 중요하니까. 은영님에게 맞는 걸 찾아보세요. 우선 도서관은 나랑 안 맞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 도서관에도 공간마다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잘 맞는 곳은 독서실처럼 칸막 있는 데는 절대 나랑 안 맞고요. 아, 그럼 바로 자더라고요. 아무도 날 안 보니까. 상상이 됩니다. 아, 네. 저랑은 안 맞아요. 그래서 저랑 좀 그나마 맞는 것은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그 공간이요. 딱 트여진 공간. 칸막이 없고 사람들이 그냥 바로 한 큰 테이블에서 읽는 그런 공간은 좀 제가 작동하더라고요. 이거 뭔가 이런 거를 맛보는 거죠. 은영님에게 맞는 곳이 있을 거예요. 커피숍이든 이제 하나씩 찾아보려고요.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도서관도 많으니까 여기 아니면 다른 데 가보면 되니까. 맞아요. 사실 대학교 도서관이 제일 좋대요. 대학교 도서관 너무 멀어. 대학교 도서관이 제일 좋다고 누가 추천해 주시는데 저희 집에서 또 멀더라고요. 한번 고민 좀 근데 해봐야겠어요. 이유가 뭐래요? 왜 대학교 도서관이 좋대요? 조용하고요. 요즘 애들은 도서관에 생각보다 많이 오질 않는데요. 안타깝지만 좋은 이 생각이에요. 반전. 진짜 반전이야. 애들이 아, 많으니까 뭔가 나도 아이고 굉장히 뭔가 뭔가 있을 줄 그들의 알았어. 그 열정과 이런 것들 때문에 동기가 뿜뿜된다. 이런 느낌인 줄 알았더니. 역시 우리가 웃는 포인트를 학장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예상하지 못한 걸로 나오면 웃음이 나온대요. 막 진짜 막 개그맨처럼 웃겨서가 아니고. 그래서 다들 거기 안 있고 다 스타벅스에 와 있는군요. 그랬군요. 그래서 스타벅스에 있었군요. 좋아요. 아무튼 은영님의 선택과 집중과 그리고 무엇보다 그만큼 놓기 싫다라는 건 이미 난 잘 선택했다라고 들려요. 저는 그러니까 그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거를 진짜 잘 선택하셨구나라고 전 생각이 들어서 잘하고 계신 걸로 더 느껴졌어요. 뭔가 부족함이나 이런 걸로 느끼는 게 아니고. 아니, 말씀해 주시면서 저한테 좀 정리가 됐어요. 너가 뭘 해야 되고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뭔데요? 제가 좀 더 제가 저한테 지금 필요한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저한테 도움을 주셨던 거 백색 소음이라든가 이런 거 좀 제가 좀 추가 좀 해보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던 것들이 익숙하면 그게 또 시간이 진짜
짧아질 수 있는 시간인 거잖아요. 한 시간에 한 시간을 쓰느냐, 한 시간을 2시간처럼 쓰느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말하면서 정리되고 서로 또 생각이 모이면 더 빵 늘어나는 시너지가 확실히 있으니까 더 그래서 이 시간이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제이님 가볼까요? 네, 오, 전 지난 한 주 동안 장거리 운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몇 킬로 정도 하셨어요? 총? 합. 일단 안동까지가 200km가 좀 넘으니까 거기 왕복하고 어제도 사실은 시댁 갔다 오느라고 또 한 100km 되거든요. 거기도. 음. 왕복으로는 200인 거죠, 그럼? 그래서 이번 주만 한 600km 운전했네요. 몇 시간 정도 걸려요? 600킬로를 한국에서 운전하면? 교통 상황에 따라서 조금 아, 다른데, 저희 안동에 갈 때는 조금, 음, 교통 상황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갈 때 3시간, 올 때 3시간 요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시댁 갈 때가 좀 더 걸렸어요. 조금 좀 정체되어 밀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갈 때 2시간 반, 올 때 2시간 반? 거리는 더 짧은데, 운전 시간으로는. 그리고 어제 당일로 갔다 와서, 진짜 어제, 피곤하겠네. 어제 쌤이랑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왔네요. 네. 진짜. 근데 체력 온도에 차이가 좀 있어요. 왜냐면 안동은 엄마가 안 계시니까 제가 다 해야 돼요. 100%. 그래서 엄청 효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가서 무엇이든 해놓고 와야 돼요, 진짜. 그래서 가서 뭐 김치도 뭐 오이 소박이니 뭐니 이렇게 조금 담궈 놓고 와야 되고 어, 가면 일단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남자분들이 음, 우리 아빠도 혼자 산지 이제 만 3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3년 상을 하고 올해가 이제 탈상하는 해예요. 세 번째 이제 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상복을 입고 있다가 이제부터 색깔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거 이제 3년을 다 이제 지낸 사람들은 그렇게 할 때잖아요. 근데 3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본인이 그 3년 그 전 시간하고 저희 아빠가 원래 71인데 요 전 시간까지 그러니까 60 몇 년을 계속 누군가가 해주는 밥을 계속 꾸준히 먹고 살았던 분이라 자기가 막 열정을 갖고 뭔가를 해먹은 시간이 3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래도 노력은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뭐 해서 드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이제 저희가 간다는 그 언저리에는 일단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아, 진짜 일부러 안 하니. 아니, 이제 드디어 딸밥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 봐.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는 온도의 차가 있어요. 엄마가 계시는 집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생존하셨을 때 엄마가 계시는 집은 그래도 딸이든 뭐 아들이든 며느리들한테 주고 싶어서 막 뭔가를 사랑의 하시거든요. 표현이니까. 응. 근데 남자분들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들어보면 주변에 들어보면. 그래서 드디어 내가 요리 안 해도 되는 날 이렇게 어, 생각하실 것 어, 같은데. 드디어 쉬는 날, 육아 탈출 진짜로. 이런 느낌처럼. 그래서 가면 일단 뭐 어쨌든 무엇이든 해서 먹으니까 금방 한 음식을 먹잖아요. 내가 금방 한 음식 말고 우리가 항상 가장 맛있는 건 내가 안 한 음식이면 다 맛있잖아요. 우리 엄마들의 그런 마음은.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 일단 뭐라도 해드리긴 해요. 네, 본인은 엄마 음식을 먹고 싶겠죠. 본인 마누라 음식이. 왜냐하면 내 엄마한테서 같이 먹었던 음식보다 엄마랑 살면서 엄마 음식이 더 익숙하니까. 근데 아무도 그걸 흉내내지는 못하거든요. 그럼. 음, 좀 많이 못 배웠어. 엄마가 이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모르고 솜씨가 되게 좋으신데 된장 담그고 뭐 그런 대단하시다. 고추장하고 저희 엄마 못하는 게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뭐 약식, 다식, 뭐 육아, 한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깨 너머라고 배웠지. 엄마가 정식으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 니네가 해먹어. 이런 거를 하지 못하시고 그냥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쉽긴 해요. 그런 게 있어요. 대신 이제 어머님한테 가면 온도차가 있어요. 어제 가서 이만큼 받아갖고 왔거든요. 보따리. 화면이 부럽다. 다르군요. 어. 그리고 저희 동서가 저희 엄마보다 더 일찍 이제 엄마를 보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희 동서는 더 안타깝게 화장실 갔다 나오시다가 쓰러지셨는데 그 길로 그냥 그러니까 아, 이거 준비를 할 사이가 없이 자기가 너무 충격을 막 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미끄러지셔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뇌출혈 뭐 이렇게 아, 돼가지고 그 이후로 깨어나지를 못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막내딸이고 칠남매의 막내딸이고 엄마 옆에 가장 오래 있었고 뭐 이러니까 동서가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었더라고요. 근데 동서가 그랬어요. 어머님한테 오면 밥도 많이 먹고 막 그런 걸 다 챙겨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뭐 저런 것까지 다 네. 가져가려 그래. 그랬는데 제가 우리 엄마가 없고 보니까 누가 해주는 밥을 우리 어머님한테밖에 얻어 먹을 곳이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마음 완전 100% 이해.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아예 그러니까 저희가 못해 먹는 음식들, 나물 반찬 뭐 이런 것들은 아예 통을 2개씩 해서 저희가 간다 그러면 2개씩 이렇게 다 싸놔요. 그럼 음, 그거 받아 갖고 오거든요. 되게 감사해요. 음, 그러니까 없어 보면 그 존재의 가치를 더 많이 느끼는 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저희 엄마가 안 계시니까 많이 느껴서 반대로. 맞아. 근데 저희 엄마 음식 사실 안 먹은 지 한 꽤 됐어요. 왜냐면 엄마가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 저희 아빠가 아바타처럼 그거 사와 그럼 아빠가 가서 사오고 그거 넣어 그러면 넣고 이렇게 막 음, 하고 이런 생활을 그래도 한 5년 정도 하셨단 말이죠.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네. 왜냐면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은 활동을 많이 못해요. 숨이 계속 차서. 음, 그러면 심장이 안 좋으셔서 아프시고 한 3년 만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심장이 안 좋아지시고. 첫 번째 수술을 하고. 그래서 그 얼마 전에 혹시 아산병원 의사 선생님 돌아가신 거 혹시 기사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유명한 심장 그 수술해 주시는 흉부외과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희 엄마 수술하셨던 분, 두 번이. 음,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자전거 타고 병원으로 들어가다가 덤프에 부딪혀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사고로요? 사고로. 이라니. 근데 그렇게, 그분이 진짜 수술 정말 엄청 많이 해요. 어, 되게, 그러니까 사진은 되게 멋있게 나와 있는데 막상 직접 보면 되게, 어, 막 키도 크시고 등치도 엄청 좋아요. 그 손도 막 두꺼워. 근데 저 손으로 외과 수술을 한단 말이야? 이럴 정도로. 근데 반면 외과 선생님들은 되게 섬세하시잖아요. 아, 저 손으로 저 섬세함을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음, 좀 음,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저의 장거리 운전과 가서 엄청난 요리를 하고 왔다는 거죠.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휴, 사실 저는 뭐 아직 막 운전이 그렇게 막 잘하진 않으니까 그냥 제 경험상 제일 하루 만에 많이 움직인 게 1000km였거든요, 호주에서. 그래서 거의 1000km가 됐길래 얼마나 걸리나 이게 궁금했던 건데 우선은 한국은 이렇게 교통도 있고 이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1000km를 하루 움직였던 곳은 사람이 어쨌든 호주가 우리나라에 비해 77배가 큰데 인원은 반절밖에 안 사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서울만큼 전혀 안 바빠요. 아무리 막힌다라고 말해도. 근데 아무튼 제가 그때 움직였던 곳은 그냥 시골길 같이 아무튼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0시간 걸렸거든요. 1000km 가는데 10시간. 100km 이상씩 달려가지고. 중간중간 잠깐 화장실만 들려서.
땅이 참 넓죠? 근데 이제 특히나 운전이 섰다가 이게 더 힘든 거니까요. 그래서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 왜 호주라고 얘기했냐면 어제 제가 여기 일하는 곳에 한국인 남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호주를 얘기를 했거든요. 왜 캐나다에 오게 됐냐 해가지고 호주가 안 돼서요. 이렇게 얘기를 사장님 앞에서 다 얘기했어 그냥. 그래서 내가 호주를 어떻게 해서 8개월 동안 준비해서 영어에 관련된 꿈인 호주 힐슨교에서 영어로 말하는 거를 꾸었는데 그걸 꾼 지 5년 안에 한번 가고 싶다 해서 8개월 동안 준비해서 처음 갔었었다부터 이야기를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달 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일째다 치고 워홀로 갔었다. 근데 호주를 얘기하는데 눈이 반짝거리는 내가 스스로 느껴졌어. 진짜 내가 호주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했고 사장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너는 밴쿠버에서 살아야겠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 아무래도 그나마 물론 자연은 더 호주가 좋지만 그나마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고 막 이런 자연을 같이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곳이 밴쿠버니까 그래서 되게 신나게 초롱초롱하면서 얘기를 신나게 했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근데 웃긴 건 딱 그 얘기를 하자마자 제가 호주에서 지냈을 때 같이 이렇게 룸메로 지냈었던 언니가 있었거든요. 제가 영어를 가르쳤던 학생이었는데 그 언니도 호주에 한 8년? 7, 8년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같이 살기도 했어요. 타이밍이 맞아서. 근데 딱 그 언니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언니 내가 오늘 호주에 대해 얘기했는데 언니 연락 왔다고. 다행이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일주일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봤고 1분 남아가지고 같은 링크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만날게요. 네.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키워드로 이야기하는 거는 말을 정리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달할 때도 그냥 구구절절 하는 것보다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시작하면 궁금증도 생기고 그 내가 말을 하다가도 방향을 잃다가도 다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걸 얘기를 하든 그 나만의 키워드를 직접 말하든 아니면 내 소화 안에서 생각을 하든 그거를 유지하시면 나침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책은 어떤 걸 읽으셨을까요? 저는 아티스트 웨이도 뭐 내면 소통도 다 읽기는 했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기도 했어요. 왜요? 뭐가요? 제가 다른 곳에서 벽돌 책을 읽고 있는 뭐, 뭐 클럽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한 2주 전까지는 한 3주 전까지는 안나 까레니나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왜 은영님은 표정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밌어요, 은근히. 근데 톨스토이가 되게 이 사람을 왜 대문호라고 말하는지 알게 한 그런, 저는 그냥 단편집 정도만 읽어봤는데 이렇게 진짜 호흡이 진짜 길거든요. 소설이긴 한데 한 500, 600페이지 되는 책이 3권이에요. 그 안나까는 1부, 2부, 3부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걸 이제 함께 읽으니까 읽게 되긴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냥 딱 던져주고 읽어 그럼 못 읽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자꾸만 그런 공간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읽고 싶은데 못 읽고 있는 책들을 읽으려고 자꾸 이렇게 저를 거기를 그런 곳으로 넣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는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혹시 아세요?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있어요. 그 책이 되게 이것도 그에 비해는 얇아요. 굉장히 얇지만 벽돌 책이에요. 왜냐하면 내용이 되게 벽돌스러워요. 이렇게. 이거는 구판이고요. 신판은 좀 더 멋져요. 요즘스럽게 그런 디자인이라서 되게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토끼거든요.
아, 그렇네. 얘들이 다 토끼예요. 토끼인데 색이 다 알록달록하죠. 그래서 이제 왜 토끼를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그려놨나 했더니 이 유전자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오는 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 다 각각 다 다르다. 제가 읽은 부분까지는 각각 다 다른데 내 거를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유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유전자들이 내 것 빨리빨리 하고 싶어서. 근데 이번에 내면 소통에 비슷한 내용이 나왔어요. 제가 읽은 포인트.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연결됐구나. 진짜. 저는 오히려 이번 부분 읽으면서 어린 왕자 생각나는데. 내면 음, 소통이 있다가. 뭐 몇 장 읽으셨어요? 저는 3장 읽었거든요. 우리 3장 있는 거 맞아요? 아, 그래요? 같은 걸 읽었는데 다른 거 생각해 하는군요. 네. 저는 어디서 제 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어디다 적어놨지 어린 왕자? 엥? 잠시만요. 엥? 어디 갔어? 은영님 책 이거 이래요. 읽으셨어요? 저도 책을 낭독으로 읽었어요. 제가 어려워가지고. 근데 앞에 부분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시 아, 읽어야겠다는 생각만. 여기에 아티스트 웨이였네요. 그게 아니고 아티스트 이번에 11주차였죠? 11주차 있다가 어린 왕자 생각났어. 막 그냥 보다가 생각나면 바로 그냥 적느라 오타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뭐 어떤 부분을 읽었을 때 저는 어린 왕자 생각났냐면 좀 더 정상적으로 적당히 잘나는 다른 사람들의 닥달에 시달리는 자신을 방치하면 자신을 팔아먹는 셈이다. 사람들은 평범해진 내 모습과 행동을 보고 나를 더 좋아하고 친근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나는 자신을 혐오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폄하하면서 자신과 남에게 닥치는 대로 비난을 퍼붓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을 읽는데 어린 왕자 생각났어. 남들이 친근하게 느꼈다라는 영어 표현도 그때 우리 배웠었어요. 넥타이 얘기하고 기억나요 혹시? 네네. 일반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얘기하니까 와, 너 진짜 멋진 청년이네. 막 이런 뉘앙스로 골프 피드백, 얘기하고 이런 거 할 때. 골프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래서 그거를 하지만 사실 그 모습이 적당히 살아. 그냥 남들처럼 그냥 대충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에 맞춰서 살았을 때 나답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린 왕자가 생각났어. 역시 똑같은 걸 봐도 달라.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은영님은 혹시 그 아티스트 웨이라도 읽어보셨을까요? 왜 이 라도라니요. 나도. 그건 읽어야죠. 멋있는데? 아니, 아니, 왜냐면 이게, 내면 소통은 안 계속 앞에만 진도가 안 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그냥 꼼꼼하게 읽지 말고 그냥 흐르듯이 그냥 맞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전에도 1부터 시작했다가 2 갔다가 다시 멈췄다가 다시 이제 1로 또 일로 와서 다시 보고 있는데 다시 봐도 언제나 새 책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읽었습니다. 제가 세트. 항상 다 새 책 같아요. 저는 최근에 읽었던 게 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루이세이 책인데요. 이것도 그냥 이거 절판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이 책 읽는 사람들끼리 대학교 근처에서 제본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런 책을 접해보지 않아가지고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두 번째 읽게 되니까 확실히 첫 번째 읽었을 때, 두 번째 읽었을 때 그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흡수하고 저한테 적용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공감되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요즘에 좀 내면하고 관련된 쉬운 책들을, 김주한 교수님 건 너무 어렵고, 되게, 그러니까 그런 류의 책들을 보면서 좀 저에 대한 치유도 되고,
저를 좀 더 돌아보고 제 안에 있는 그런 내면을 좀 더 꺼내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던 책이. 지금 어떤 책이냐면 가지러 가신 것 같은데. 사라졌어. 아니에요. 시끄러워서 문 좀 닫았어요. 아, 네. 오케이. 좋아요. 어쨌든 각자 같은 책을 읽든 다른 책을 읽든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인사이트들이 확실히 다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은 제이님 스피치 준비하신 거 있죠? 그것부터 우선 해볼까요? 네. 저는 오늘 지혜님 안녕하세요. 아야. 왜 빵 터지셨지? 이제 자, 일어났어요. 이걸 자르니까 더 원래도 어려 보이셨는데 더 어려 맞아. 보이시네. 그래서 저번에 은영님이 칭찬할 때도 아주 잘 멋지게 칭찬했다는 생각 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은영님 기억나세요 혹시? 지혜님한테 어려 보인다라는 말을 했을 때. 예. 잠깐 참아주세요. 잠깐만요. 제이님 혹시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요. 은영님 뭐라 하셨죠? 마이너스 7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살이요. 일곱 살. 너무 신박한 칭찬법인데? 오늘은 더 이렇게 자른 모습이 한 15살 이하로 보이는 느낌. 머리가 떠서 그래요. 어제 귀여워요. 머리 감고 잤더니 떠서 그래. 괜찮아요. 그럼 어때? 더 어려 보이니까 왜 내려? 괜찮아요. 아, 이거 원래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머리가. 설마. 눈썹 미친데 올라가서 그렇게. 아, 오케이. 우선 제이님 스피치 시작하려 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신 제이님 스피치를 먼저 듣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박수로 시작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내면 소통 읽으면서 되게 이기적인 유전자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부분이 이기적인 유전자 자체도 뭐냐면 유전자는 자기를 복제해서 자기와 똑같은 자손을 낳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을 한대요. 그래서 유전이 되는 게 거의 100%내 거랑 똑같이 만드는 걸 언제나 추구한대요. 대신 그런데 그 추구하는데 이게 100% 유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 어떤 한 부분이 잘못돼서 무언가 문제가 생길 때만 얘네들도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책에서. 성공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성이든 열성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내가 그대로 전달하려는 거에서 벗어났을 때 이들도 무언가 새로운 발전, 진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진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번에 내면 소통을 보면서도 뭐 조현병이니 이런 것들이 유전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또 쌍둥이도 똑같은 쌍둥이가 거의 유전자가 거의 똑같잖아요. 특히 일란성은. 그런데 이들의 유전적인 요인은 사실은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같은 유전자를 가졌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왜 다른 것일까? 결국은 제가 느꼈을 때 이 내면 소통에서는 여기 유전이 나오다 보니 부모의 영향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기적인 유전자를 보면서도 계속 이게 결국은 그 어느 포인트에서 그랬냐면 모든 유전자는요 다 이렇게 내 복사가 되는데 사람만 특이하게 환경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가 있대요.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똑같은 게 계속 그대로 전달이 되었어도 사람만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그게 바로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문화권마다 조금씩 다른 걸 갖고 있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이렇게 이쪽에 있는 동남아 사람들이 모두 다 쌀을 좋아하지만, 쌀로 주식을 하지만, 다양하게 먹고, 자기들만의 그런 어떤 문화를 형성하듯이, 이 유전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만이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동물과 다르게. 근데 여기도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요. 내면 소통에서도.
결국은 뭐냐?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환경은 누구다? 부모다.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이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달라진대요. 가장 극단적으로 조현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결국은 내가 조현병이 갖고 있는 유전자를 가졌더라도 분명히 발현은 되겠지만 내 환경, 내 부모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훨씬 줄어든대요. 근데 부모가 조현병이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내가 조현병이 된대요.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기 보면 ADD라는 그런 뭐지 과잉행동 장애 뭐 그런 비슷한 그런 얘기를 나와요. 그것도 똑같이 유전이 된대요. 근데 제 주변에 ADHD를 가진 아이가 있어요. ADHD도 유전인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전적인 성향이 있대요. 그래서 약물로 치료를 해야만 하는 게 사실은 ADHD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상 외로 주변에 많습니다. 그럼요.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제가 본 아이들은 엄마들이 엄청 노력하는 스타일들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약을 끊고도 어느 정도 이제 아주 주의 깊게 그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쟤는 왜 저래 하고 말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환경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 아이들도 당연히 환경이 좋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제가 아까 뭐 은영님이랑 얘기할 때도 제가 자꾸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저도 그런 환경이 되어야 나의 발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더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그래 힘들어도 하면 돼. 뭐 가다가 지치면 잠시 쉬더라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의 키워드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은영님 어떠셨어요? 강의 듣는 것 같아요. 아니, 전문가 포스가 나와서 제가 드리는 칭찬입니다, 진짜로. 제이님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정말 모르는 그 내용에 대해서, A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어도 설명을 해줬을 때, 그 제이님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끔,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 느꼈던 거는, 이야기라는 게 책을 통해서 나를 한번 걸러줘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완전히 그 책에 대한 그 이해도, 이런 부분들이 100%가 아니라 진짜 200%다 완전히 흡수돼서 아웃풋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이님, 이런 얘기할 때 반짝반짝 빛나요. 아까 이러더니 지금 얘기하는데, 역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이분하고 맞는 분이구나. 제이님은 뭔가를 얘기하거나 알려줄 때 되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비슷한데, 더 이렇게 빛이 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또 표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몇 달 있다가 또 왔잖아요. 네. 제가 느꼈던 게, 뭐야, 이분들 많이 달라졌는데. 원래 제이님들이 그래? 있긴 하셨지만, 뭐야, 그 사이 이렇게 된 거야? 나도 했었어야 했는데, 나는 뭐지? 어? 본인들은 매일 이렇게 그거 뭔지 알아요. 하시니까, 뭔지 알아요? 하고 계셨으니까 모르겠지만, 한참 좀 있다가 다시 온 저의 느낌상으로는, 이분들 많이 달라지셨구나. 더 많이 성장하셨구나. 이거 지난주에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진짜. 은영님의 피드백을 듣고 제이님은 어떠셔요? 어떤 생각을? 피드백을. 은영님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주신 거 되게, 잊지 않고 계셨네. 이런 노력하고 생각했고, 있어요. 잊지 않고 계셨네. 그런 생각했고요. 저는 조금
약간 과찬이라고 저한테 너무 과한 칭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나 또 하나는 항상 이렇게 반짝반짝 한다고 해주시는 게, 아, 그래,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저를 봐줬을 때 넌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 해줄 때가, 아, 정말 내가 좋아하고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감사해요.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고, 왜냐면 얼굴에 묻은 건 거울 봐야 알 수 있듯이. 내가 날 아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성장하거나 할 때도. 자, 우리 뭐 지혜님. 피드백에 대한 피드백 한 번만 더 해도 돼요? 네. 과찬이라고 네. 하셨는데요. 그냥 제 기준에서 느꼈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겸손하신 거지. 이게 칭찬의 자리라서 제가 과찬을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제 기준에서 느꼈던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칭찬의 끝판왕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멜리게임들. 자, 다음. 지혜님 부탁드려요. 제이님의 피드백 듣고 어떠셨는지. 저도 은영님처럼 강의를 듣는 줄 알았어요. 어. 진짜. 제인이 그냥 1시간 쭉 하시죠. 네. 왜 why not? 왜 못해?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네, 맞아요. 아, 일단 죄송하고요. 잠에 덜 깼고요. 있잖아요. 덜 깬 상태에서 그 와중에서도 네, 제이님은 역시 제이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뭐 말씀 잘하시는데 항상 마지막 이렇게 남는 게 있게 요약 좀 잘하잖아요, 우리 제이님이. 근데 이번에도 역시 앞에 막 이렇게 막 몽롱한 상태로 들었음에도 그치. 환경이 중요하지. 라고 느낄 정도로 키워드 하나가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이야기. 강의를 듣거나 뭔가 듣거나 해도 기억에 안 남거든요. 아니면 제가 뭐 딴 생각을 하거나 뭐 이제 그건 상대방의 탓이 아니라 제 탓이기도 한데 이렇게 항상 끝에 뭔가 딱 이렇게 매듭을 깔끔하게 지어주는 것 같아요. 지인이. 그래서 역시 좋았고요. 네. 훌륭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은영님을 스피치 해주세요. 오케이. 자, 우선은 제이님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화면을 공유해드리면 뭐 이렇게 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내용에 대한 주제도 던지고 관련된 책 읽는 것도 같이 정리하고 결론은 이제 또 부모님이니까 엄마로서에 대한 것도 또 적용해서 생각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환경이다라는 키워드로 딱 깔끔하게 해주니까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뭘 기억하지? 라고 했었을 때 딱 우리 지혜님이 포인트 해준 것처럼 키워드로 빵! 이 단어예요. 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마지막에 했던 문장 기억나세요, 지혜님? 기억 안 나요. 녹화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키워드는 이번 주 네네네. 주제는 환경이었습니다. 라고 결론을 땅땅땅 하니까 기억이 더 잘 나는. 땅땅땅이 없네. 망치로 할게요. 땅땅땅을 확실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말이 되게 주제도 많고 만약에 내용이 많았다 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마지막 이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제이님을 보면서도 또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 같은 거 적어 놓잖아요. 그 질문들에 적어 놨던 거를 지금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은 특별히 사람이 더 할 수 있어. 드디어! 자, 4주 만에. 사실 4주 만에도 아니야. 매번 내가 준비한 질문에 대답을 물어볼 수 없었어. 근데 오늘이다! 너무 신나네요. 자, 1번 질문. 결혼하기 전에 나 이런 부모 되고 싶다. 라고 혹시 생각한 적 있어요? 난 이런 엄마가 되고 싶다. 이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 이런 고민을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제이님부터 출발. 제일 빨리 끄덕거린 분부터 갑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케이스를 봤어요. 정말 와, 어떻게 저러지 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가 굉장히 막 다정다감하시고 엄청난 그런 막 이상적인 부모는 솔직히 아니었어요. 아니셨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일이 그렇다 보니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는 뭐 아빠의 역할은 내가 갖지 못한 걸 이제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친구 같은 아빠 뭐 이런 거. 그리고 엄마는 친구 같은 엄마이지만 뭐 조금 엄하고 그런 너무 많은 배려보다는 끊을 건 끊어주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약간 막연하게 엄청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큰 틀은 갖고 있었어요. 큰 그, 틀은. 큰 틀을 한마디로 하면 이런 엄마 되고 싶다. 잘 끊어주는 엄마? 그건 아니었고요. 그렇게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너무 딱딱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친구 같은 엄마가 더 오히려 틀이 클 것 같아요. 좋아요. 더 넓게 말하면. 끝. 자, 다음 분. 지혜님 말하려고 몸을 하셨어요. 네. 아유, 몸으로 먼저 말하나요? 저는 없었어요. 어떤 엄마가 되고 싶다거나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사실 그런 생각을 못했다가 이제 나중에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준비된 부모 그리고 준비된 결혼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느낀 순간들은 있었지만 사실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스피치라든가 아니면 이런 수업 아니면 마음 공부 아니면 다양한 종교에서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라는 게 그게 또 그 생각이라는 것과도 같이 맥을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좋아요, 좋아요. 근데 사실 없었을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제 추측상. 지혜님이 제가 그냥 느끼는 거예요. 지혜님은 너무 착한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일을 진짜 열심히 하면서 산 거예요. 주어진 일에. 근데 그 주어진 일에는 내가 없죠. 그래서 솔직히 물론 그만두시기도 했지만 요즘에도 나도 그 회사 가고 싶어라고 할 만큼 좋은 곳에 다닐 만큼 좋은 성과도 내면서 계속 자라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는 사실 땅땅땅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냥 지혜님의 성향과 지혜님의 그 착한 마음과 성실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못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혹시 생각이 드실까 봐. 네네네. 은영님 부탁드려요. 저는 아이에 대한 생각보다 결혼할 때 이런 결혼을 해야겠다 했던 조건들이요. 제가 존경할 수 있는 남편, 그리고 두 번째는 농사를 안 짓는 집. 왜냐면 제가 시골에 자라서 집에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도움이 됐던 건 좋았지만, 이 외모와는 다르게 험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일이 정말 힘든 게, 대학볕에 가서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시기적으로 맞는 농사들이 있어요. 새벽에 가서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계절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절대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 집이 농사를 짓는 집이면, 이게 그 남편이 농사를 짓지 않지만 그 집이 농사를 지으면 여자는 당연히 또 따라가서 해야 되잖아요. 절대로 나는 결혼을 안 하겠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는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와. 두개 얘기했는데 하나는요. 나머지 하나. The other one. 첫 번째가 제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잘했고요. 아니, 물론 있죠. 근데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부부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나의 전체를 다 드러내기 때문에 신이 아니니까요. 다 부족함은 있겠지만. 아무튼 역시 말을 재밌게 하시고 위트 있는 우리 은영님 멋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네. 근데 그래도 여러분 보고 많이 배워요. 여러분 보고 나도 이런 엄마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덕분에.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그 저번 주인가 얘기했을걸요. 현영, 아닌데, 현영 맞나? 아, 장영란 분은 아이들에게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연기까지 했다는 그게 진짜 책을 펴놓지만 그 사이에 태블릿을 놓고 게임을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너무 재밌다 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 아이들 눈에는 엄마가 책 읽는 건 하지만 솔직히 나는 컴퓨터 핸드폰 하고 있었던 거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에 대한 연기력도 뭔가 얘기했던 걸 보면서 아 진짜 부모라는 그 역할이 너무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진짜 그래서 은혜라는 말과 로 이렇게 표현해도 뭔가 더 표현해야 되는 다 한 단어로 담을 수 없는 그런 멋진 역할이자 너무 희생과 이 모든 것들 사랑과 다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아 진짜 지금 현재 엄마 아빠는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물론 지금 현재요. 내 아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지금으로서도 어쨌든 부모라는 거는 여전히 똑같잖아요. 아이가 어리든 아이가 나이가 많든 자녀가 지금은 어떤 부모님으로서의 되고 싶어요? 현재 이 아까 좀 전에 결혼하기 전에 얘기했던 거가 똑같을 수도 있고 해봤는데 역시 현실은 다르더라. 그래서 다른 또 어떤 모습이 더 그려질 수도 있고 우선은 아이들 나이별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이가 제일 어리신 분? 저요. 네, 님 부탁드립니다. 그 친구 같은 엄마에 대한 엄마라는 큰 틀은 사실은 거의 변함은 없고요. 그 안에 이제 조금 더 영역이 좀 더 나눠지는 것 같기는 한데 요즘에 와서 가장 큰 거는 지지자라는 거에 더 많이 꽂혀요. 그래서 나는 친구 같은 엄마이지만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어떤 것을 하든지 그게 무엇이었던 간에 지지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약간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던 건데, 이제 일을 하면서 또는 이렇게 책 읽고 나름 강의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뭐 장영란 씨처럼 책을 정말 읽기 싫지만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보여준다는 거, 그거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안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 너 대단해라고만 하고 안 하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제 되게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보통 이렇게 다들 이렇게 혹시 이렇게 라벨링을 좀 하시잖아요. 중요한 부분. 저는 되게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줄을 치기도 하고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포스트잇이나 이런 스티커를 붙여놓는데 저희 아들이 보더니 자기도 그걸 좀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 요즘은 이렇게 쿠팡이나 이렇게 팔 때 묶음으로 팔잖아요. 저런 라벨지를 한 뭐 10개 하나씩 묶어서 이렇게 파는데 그 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있는 거 안다. 자기도 그거 하나 내 걸로 하면 안 되니. 그래가지고 너무 웃긴 게 학교에서 그 뭐 수학 익힘 요즘은 옛날처럼 안 하니까 수학 익힘 이런 식으로 책이 나오는데 수학 익힘은 숙제로 집으로 보내거든요. 그걸 자기가 몇 조까지 해야 되는지 붙여놓은 거예요. 되게 의미 없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제가 하고 있는 사소한 거 하나에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걸 보면, 그 장영란 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쇼라고 보여지기도 하겠지만 쇼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 해야 되는 걸 어제 뭐 한글 쓰기도 있고 뭐 있는데 다 붙여놨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참 아이들은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환경과도 연관이 되는데 어떤 환경이냐가 되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또 한 번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말이 아니고 행동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난 장영란 씨가 지혜롭다 생각하거든요. 말로 애들한테 책 읽어라 하고 자기 TV 보면 언행 불일체 끝판왕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TV 없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기는 남편이랑 무조건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무조건 거실에 깨워서 가서 책을 핀대요. 매일. 그래서 아이들이 눈 뜨자마자 엄마 했는데 엄마 아빠 다 책 읽고 있는 모습부터. 진짜 대단한 것 같지. 그거 하루로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난 진짜 그거가 막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부모로서 자녀에게 제일 영향력 있는 가르침은 행동인데 그거를 매일 꾸준히 하는 장나라 씨가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많이 느껴요. 자녀인 저도 아직 전 부모님은 아니잖아요. 자녀인 저도 엄마 그렇게 공부 안 할 때는 안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엄마처럼 공부하더라고요. 그런 나를 보면 진짜 웃었어요. 그냥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엄마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나한테 영향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내가 하고 싶을 때 엄마처럼 공부하는 내가 나를 느꼈을 때 메타인지를 했을 때 그래서 아 진짜 부모님의 그 한마디가 아니고 부모님의 꾸준한 행동이 나한테 진짜 영향력을 많이 준 거였구나를 알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즘 책 읽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읽기 싫어했고 20대 중반부터 읽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항상 저희 엄마는 책을 좋아하고 맨날 읽으셨어요. 근데 더 저는 그때 당당하게 생각했던 건 엄마 흰색인데 검정색이라고 말하는 엄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엄마랑 다른 사람이야 라고 저 세상 사람이라 항상 생각했거든요, 엄마를. 그래서 내 행동에 난 당위성을 생각했어. 난 당연히 책을 안 읽는 게 엄마랑 다른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렇게까지 생각했었거든요. 되게, 네, 어린 생각으로. 근데 이제 20대 중반부터 내가 진짜 책을 읽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바로 엄마 모습대로 되진 않지만 그래도 갈수록 더 엄마는 책을 어디서든 잘 읽어요. 신기하게. 전 침대에서 읽다가 진짜 5분 안에 대부분 저만 자나요? 엄마는 침대에 누워서도 잘 읽고요. 아니, 차에서도 잘 읽어. 공간 상관없어요. 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주문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듯이 엄마도 진짜 책에 대한 만큼은 공간 제약 없이 어디서든 읽으시더라고요. 소파든 침대든 차 안이든 뭐든. 근데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저한테 보일 때마다 어쨌든 고마워요. 엄마가 항상 책 읽어라. 엄마가 항상 언행 불일치가 아니고 언행 일치로 항상 저한테 얘기했었는데 안 먹혔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늦게라도 먹히더라고요. 결론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는 진짜 전 자녀 입장이니까. 자녀 입장으로는 어머님의 아버님의 모습이 진짜 영향력이 더 크고요. 두 번째는 저희 엄마를 보면 위안을 삼아 보세요. 바로 발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가 내가 원할 때 안 자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25년 걸렸어요. 제가 책임게. 그래서 아직 저 아이들이 저보단 더 어리죠? 그래서 혹시 내가 씨를 뿌렸다고 생각했는데 씨가 다 어디 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희망을 가져보세요. 좋습니다. 자, 또 다른 분 있으세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어요? 지혜님부터, 우선 나이트이지. 우리 은영님부터 부탁드려요. 현재는 어떤 엄마가 저는 되고 싶어요? 아니면 어떤 걸 가르쳐 주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아이를 좀 저희가 이제 중학생인데
제가 부모 교육이라든가 아이에 대한 준비된 엄마 이런 것들의 단어들을 아기를 낳고 나서 제가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근데 네. 이게 마인드에서부터 나와서 내 행동으로 나오기까지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이님이 되게 부러워요.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그래서 셋째를 낳아야 되나? 다시 결혼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나? 다시 결혼한다고? 잠깐만. 다시 잠깐 왜냐면 부모님이 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신랑은 좀 그러니까 바꿔야 되니까. 아무튼 조금 늦은 감도 없잖아 있지만 뭐 지금이라도 다시 또 할 수 있다면. 근데 저도 아이들한테 가졌던 게 아이들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내 소유물이 아니니까 아이들을 존중하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나도 나의 단계를 조금 더 같이 성장하면서 클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았고, 자, 저도 1분 그냥 아이하고 좀 괜찮아요? 이해해주고 친구 같은 엄마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사춘기고 저도 좀 갱년기 초기로 진입하면서 많이 부딪혀요. 많이 부딪히면서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또 문제를 또 갈등들을 해결해야 되겠지만 더 어려운 게 저희 세대랑 지금 아이들이 코로나를 겪고 몇 년 동안 이 코로나에서 지내왔던 저희 아이들하고 이런 생각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크더라고요, 갭이. 그래서 부모로서 사회 나가기 전에 기본적인 공부나 뭐 이런 것보다 기본적인 인성, 뭐 예의라든가 저는 어렵네요. 오늘의 주인공 은영님 이어서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어떤 얘기까지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제이님? 데니처럼 그 뭐지? 한마디를 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랑 예의를 가르쳐야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거기까지 얘기하고 네. 멈춰졌어. 역시. 오케이, 이어서 얘기 부탁드릴게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예의의 기준하고 아이들이 지금 세대에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갭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때의 그런 기준하고 지금 아이들하고의 사고 자체도 틀리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진짜 얘네들하고 친구처럼 지내려면 저도 내려놓는 게 더 많아야 되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해야 되나? 요즘 아이들 특징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아이들하고도 너무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요 녀석들이 어느 순간 선을 넘을 때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위험 좀 보여야 되겠구나. 좀 그리고 또 제가 남편을 고를 때 그 존경이란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배우자를 고를 때 엄마를 좀 존경하면서 그런 배우자감을 골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듣는 게 좋지 말하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구보다 잘 표현하시는 우리 은영님. 자, 잘 하시는데 왜? 타임. 보셨어요? 어떤 반응 하셨는지? 비언어적인 걸로? 혹시 보셨어요? 지혜님과 제이님의 비언어적인 걸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세요? 제이님의 특히 평소에 못 느꼈던 아주 눈을 꿈뻑꿈 무슨 이야기시죠? 너무 웃겼어. 헤헤헤헤. 모든 걸 이해해 주셔서 그러신 거고, 저는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연습하면 좋아지겠죠. 이상입니다. 근데 이미 잘 해주시고 계신걸요, 뭐. 자, 우선은 은영님은 중딩 자녀분을 두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 선이 항상 중요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딱 그 사춘기 때면 그 선이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 내면 소통에도 이제 뭐 읽다 보면 나오긴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고 할 때 이게 조절이 되는 그 뇌 부분이 활성화가 덜 돼서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버릇없게 키운 게 아니고 그냥 그 시기는 원래 자연스럽게 내 부분의 역할이 잠시 일시정지된 거라서 그래서 막 뭔가 문제 있다라는 건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 책에 의해서 읽어본 걸 보면. 그리고 지금 딱 아이가 잘 온 것 같아요. 중학생 때 사춘기를 겪는 건. 아주 좋을 때 잘 겪는 거라 맞아요. 생각해요. 진짜로. 오춘기 단계요. 성인 되고도 올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잘 온 거니까 오히려 건강하게 아이들 잘 키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케이. 지금 막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잠시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이니까 지금 현재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이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자, 혹시 천수님 자녀분의 나이가 어떻게 돼요? 여쭤봐도 돼요? 21, 23. 오케이. 지혜님이랑 비슷하죠, 그럼? 저의 아이가 더 크네요. 더 커요? 오케이. 그럼 천수님부터 이야기를,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를 듣고 있었냐면요. 자녀의 나이 상대로 이렇게. 자, 우리 천수님은 어떤 부모님이 되고 싶으세요? 그냥 평범한 아,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들 클 때에 야단을 많이 안 치시는 부모님이셨어요. 근데 난 그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나도 애들한테 야단은 안 치고 키우는 라고 생각했는데 재밌다, 재밌다. 내 생각은 그런데 자녀들이 받아들일 때는 아, 왜 내 편을 안 들어줘?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떨 때. 아빠 편만 들지 말고 내 편도 좀 들어줘. 좀 크니까 자기네 그 의견도 있고 중간에서 조금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얘기하면 가능하면 지지해준다 생각은 하는데 약간 편을 안 들어준다는 생각이 들게 내가 그러나 그런 부모인가 그런 생각은 살짝 해요. 혹시 그 부분이 어떤 주제의 카테고리인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녁 늦게 들어오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몇 시 이후에는 집에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약간 옛날 스타일. 조금 응, 응. 그게 조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조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키기가. 그리고 그래서 부모님인 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맞춰주기가. 여기 의견도 다 중요한데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때. 걱정되니까 저녁 늦게는 자기 어디 있는 거, 어디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약간 자유 구속당한다는 그 생각이 있어서, 아들은, 아들은 그런 적이 없이 지내는데, 딸은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따님과 아드님의 통금 시간이 달라요? 아, 통금 시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아빠는 이제 한 해 지고 났을 때에, 그냥 집에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항상 우리 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기를 원해요. 안전하게. 근데 아버님, 난, 응, 남편분께서? 네네네네. 근데 난 그렇게까지 막, 어딨어, 막 이렇게 내가 체크 안 하다가 불시에 애네 아빠가 늦게 있는데, 음, 어디 있는지 알고 있냐고 그러면은 내가 모르고 있으면 좀 안 좋게 생각해서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진짜로. 응. 지혜님, 선배님 알려주세요.
선배님 이거 겪으셨죠? 통금 시간에 관련된. 아, 겪었죠, 네, 겪었죠. 좀 지혜 좀 주세요. 아니, 지혜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한창 그렇게 놀라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얘기를 했죠. 11시까지 와라, 12시까지 와라, 아니면 이런 거, 이제는 전철 끊기기 전에 와라, 막 이런. 맞아. 근데 그거를,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 신랑하고는 이제 우리 어쨌든 가족 카톡방이 있잖아요. 그냥 점 하나 찍어라. 어디 있고 저희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저는. 근데 이제 점 하나 찍어라. 그러면 얘가 인지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랬더니 진짜 점 하나 찍진 않아요. 그냥 뭐 가고 있는 중 아니면 뭐 나 아직 놀고 있는 중. 굉장히 짧아요, 애들이. 말이 길지가 않아. 그래서 그리고 친구들 놀고 있을 때는 그냥 점점점점 뭐 이렇게라도 한다든가 그냥 진짜 잔소리하지 않고 그냥 저 신랑 표현으로는 야 엄마 아빠한테 생존 신고를 해 거의 이런 표현을 해. 생존신고. 그냥 너가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 이렇고 점 하나만 찍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점 찍지는 않아요. 그냥 가고 있는 중, 노는 중, 뭐 먼저 자, 뭐 아니면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맞아.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것도 서로의 선을 믿어주고 자녀들도 부모님 걱정한다는 걸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 접점이 잘 된 방법이라 생각해요.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전 자녀 입장으로만 얘기할게요. 진짜 답답해요. 통금 시간 있으면. 그래서 저도 이거 녹화 꺼도 돼요? 부모님 안 보겠지? 여러분 부모님 만나면 말하지 마요. 그냥 저를 생각해보세요. 대학교 때 전 전주에서 안 지냈거든요. 그래서 한창 자유롭게 대학생 그렇다고 저도 술을 먹지는 않기 때문에 막 이렇게 늦게 가거나 막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위험에 처할 확률은 적긴 하죠. 왜냐면 정신 상태가 막 이렇게 해롱해롱하진 않으니까. 그치만 그런 저여도 그 통금 시간이라는 게 너무 항상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학교 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정말 친구들하고 놀면서 진짜 재밌었다 했던 게 새벽 3시에 나가서 호수 걸었던 거거든요. 친구들과.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저희 집에서 6명 여자애들이랑 엄청 친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초대해서 집에 자는데 와 너무 더운 거예요. 중앙난방이라서 이게 그 보일러의 다음 방이라서 너무 더운 거예요. 그 층을 다 돌리려면 세게 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저 찜질방하는 계속 그래서 아이들하고 아야 너무 덥지 않냐? 이러다가 밖에 비가 오는 거예요. 보슬보슬. 나가볼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위험하니까 친한 오빠도 불렀어요. 우리 5명이랑 오빠랑. 왜 혹시 모르잖아. 여자들끼리 가면 또. 그래서 오빠 뭐하냐? 이렇게 깨워가지고 6명이서 새벽 3시. 새벽 3시에. 그래서 같이 나갔다는데 저는 그 4년 동안 내가 대학 생활에서 기억나는 순간 중에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전 그 이후로 비를 좋아하게 됐어요. 전 원래 비를 진짜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화장 지워지지, 신발 더러워지지, 옷 젖지 이렇게 생각해서 진짜 별로 비 오는 날 안 좋아했는데 그날 이후로 전 비 오는 날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야간에 이렇게 호수를 걸었던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죠. 그 시간에. 그치만 나는 좋은 추억도 생겼고 최대한 안전한 장치도 하나 뒀고 뭐 아무튼 그래서 전 그런 생활을 자주 한 건 아니지만 가끔씩 이렇게 친구들하고 방 공기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가 끝나잖아. 그럼 어딜 가야 돼? 전주를 가야 되겠지. 그러면 갈 생각할 때마다 또 시간 맞춰서 들어가요. 이게 스트레스가 우선 방학 시즌이 오는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기억해보면. 엄마가 항상 그랬거든. 넌 결혼하기 전까지 내가
말하는 대로는 지켜야 된다. 네가 결혼하면 네 남편이 책임질 거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절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외박도 절대 안 돼요. 남자친구가 전주에 오더라도 혼자 재워요. 잘 가. 이렇게 절대. 그렇다고 제가 거짓말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 혼자 방에서 재우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고 스트레스입니다. 결혼 스트레스야. 자네 입장도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치만 이런 거 있을 때 항상 저도 부모님하고 뭔가 있으면 항상 그 의도를 알아봐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걱정해서 하는 거를 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신 건 줄 안다 라고 먼저 얘기를 깔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서로 얘기해 주는 걸 하시겠지만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에게. 왜냐면 그게 안 느껴지면 진짜 잔소리로 끝나는 것 같은데 잔소리가 아니라는 거를 서로 공감한 상태에서 들어야 싸움도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anyway 여러분들 아무튼 역시 나이 순으로 물어보기 잘했어요. 자, 그다음 우리 지혜님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소통이 잘 되는, 그게 뭐 친구 같은 이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뭐, 아이하고 소통이 잘 되는 부모를 제가 이제 지향을 했고, 또 하나는,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좋은 신념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왜냐면 나는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지적질하게 되고, 조언이라는 미명하에 지적질하게 되고, 가르치려 들고, 그래서 이건 내 영역은 아니지만 아이가 좋은 신념, 좋은 가치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시켰어요. 그런 마음 공부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런 거가 사실 그렇게 막 거창하게 있었진 않았어요. 미미쌤 말대로 막 나는 이런 부모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딱 한 그 두 가지 정도만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리고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저 멘토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엄마가 진짜 뭘 하든 항상 그러니까 뭘 잘한다도 아니고 뭐 너가 이것도 아니고 그냥 항상 엄마는 선생님을 믿어줬대요. 그냥 믿어줬대요. 그래서 그 본인이 뭘 해도 뭘 사고를 치던 뭘 하던 뭐 하든 항상 내 뒤에는 엄마가 있다. 이게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항상 그 근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또 아까 그 제이님이 그 지지라는 말을 했잖아요.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거에, 우리 아이들을 믿어주는 엄마가 되고 싶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이제 지금도 아이들이 뭐, 이렇게 먼저 막 그 물어보며 대답을 하지, 막 살갑게 이러잖아요. 아들은 근데 좀 살갑게요. 막 아들은 진짜 시끄러워. 너 시사생이야. 막 이런데 딸은 필요할 때 항상 이제 다 오픈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진짜 믿어주는 엄마가 그런 부모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점점 그런 생각이 굳어진다랄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진짜 격려, 칭찬, 조언, 지지도 필요하지만 그냥 뭘 하든 믿어주는 만큼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되더라고요. 아직도 저도 그 부분을 살짝 얘 믿어야 되는데 저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 다시 조금 멈춰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여전히 해 나가고 있는 진행형인. 그럼.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냥 우리 메토 선생님이 그 한마디가 저한테도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왜 엄마가 안 계시는데 선생님이 그냥 뭘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건 뭘 어떤
짜증을 내건 항상 저한테 그냥 너 뒤에는, 네 옆에는 내가 있어. 너 뭘 해도 돼. 하고 싶을 때는 다 해.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 그 느낌을 우리 아이들한테도 내가 정말 필요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미쌤이 이제 얘기하니까 이게 조금 그게 어떤 키워드나 어떤 문장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었는데 좀 말하면서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여러분들 얘기를 듣는데 와 진짜 멋진 엄마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런 엄마 되고 싶어 라고 얘기하고 그치만 난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어쨌든 갈등도 있고 뭔가 해결해야 되고 지혜로운 방법 필요할지라도 방향은 다 지금 잘 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두가. 예를 들어 화면을 보고 공유해 드릴게요. 자, 우선 제일 어린 초딩 엄마. 자, 우리 제일 언제. 제이님은 친구 같은 엄마. 그래서 지지자. 그래서 아이들도 엄마 나도 해볼래. 라고 이렇게 쉽게 다가오고 엄마처럼 하고 싶게 만들고 계시고요. 은영님은 존중하고 같이 성장하고 싶어. 그래서 같이 성장하고 소통하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갑자기 선을 넘을 때도 있다. 하지만 좀 더 멀리서 보면 그냥 아이들이 사춘기 시절이니까 당연한 거지. 어쨌든 아이들하고 사춘기임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잘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춘기 때 저 엄마랑 얘기를 하나도 안 했. 엄마 미안. 자, 다음 천수님. 진짜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엄마가 고생이 많았어요. 자, 우선 천수님은 야단치지 않는 부모가 되고 싶다. 근데 사실 이 얘기도 궁금한 게 아빠 편이라는 게 그 통금 시간이었던 거죠? 아빠 말 좀 들어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저도 그게 어려운가 봐. 그럼요. 저 아까 제 스트레스 얘기했죠? 그래서 진짜로 있긴 한데 어쨌든 직접 얘기해 보신 적은 있죠. 그냥 내가 너의 부모고 널 너무 사랑하고 진짜 위험함에 노출될까 봐 걱정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를 충분히 아이가 자녀분이 인정할 만큼은 표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표현도 됐고, 자기 친구들은 다 편하게 해주는데 왜 자기만 그러냐고. 너무 불공평하다고. 그래. 왜냐면 다른 내 친구들은 신경도 안 쓴다라는 그거 보면 자유롭게 자기를 믿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100% 자녀 입장. 그 통금 시간이 너가 알아서 난 널 믿으니까 너가 알아서 책임지고 무슨 일 있을 때만 연락을 꼭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제 가치관이에요. 왜냐면 제 사촌 언니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자기는 21살에 결혼을 했는데 내가 왜 빨리 결혼한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아빠의 구속을 그만 받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아는 아버지 중에 제일 통금 시간이 대학생 때도 9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내 안에 공간에 둬야만 안심이 되셨나 봐요. 큰아빠가. 그래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대보 듣고 아니까 더 알겠지요. 왜 언니가 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겠다. 100% 저는 이해되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오히려 가두면 더 빵 튕겨나가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이 튕겨나가지 않은 선에서 서로 그 지혜님처럼 우리들만의 신호를 만든다거나 이런 서로의 안전한 그 거리를 믿음 안에서 만드는 건 자녀와의 관계에서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혜님은 소통 잘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미 그냥 지혜님이랑 특히 자녀분들이랑 사진 찍는 거 보면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옆에서. 그래서 결론 멋있었어요. 혹시 지혜님 스피치 준비하셨어요? 지금 우리 1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스피치 준비를 못했어요. 괜찮아요. 춤춰주실걸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선은 화면을 다시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냥 이건 제가 이제 읽다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적은 거라서 혹시 나는 빨리 그냥 대충이라도 어떤 내용이었는지 보고 싶다 하시면 이 링크 따라서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결론은 제가 느꼈던 아티스트 웨이나 내면 소통이나 결국에는 훈련하면 된다. 너무 유전적이다라는 게 100%면 내가 어차피 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비관하게 되는데 그래도 근육 같아서 노력하면 되고 창조성도 환경을 조성하고 하면 된다. 결론은 우린 할 수 있다에 대한 결론을 내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질문 2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2개 했어요, 지금. 그럼 나머지 18개 중에 뭘 할까 고민을 잠깐 해볼까요? 우선은, 꼭 해봤으면 좋겠다 했던 게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 어차피 방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책 읽을 부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7가지 이 주제. 어떻게 보면 코어가 되겠죠. 내가 살아가는데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내 역할도 잘하고 나를 위해서도 잘 살고 세상을 위해서도 영향력을 키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 잘 분배되어 있는 7가지 주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아티스트 웨이의 책에 나와요. 그래서 이 7가지의 주제에 맞게 10개, 각개, 그러니까 총 70개가 되겠죠. 70개의 소망을 적어보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같이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을 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거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많은 사람한테 나를 알릴수록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선언할 수 힘이 생기니까요. 나나나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7가지 주제에 맞는 10개의 소망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산책 20분도 괜찮으니까 하라라고 하는데 산책을 하시나요? 운동을 하시나요, 여러분? 나 요즘 하려고 해요, 운동한다. 노력해. 어쨌든 나 일주일에 운동한다. 지난 일주일 동안 뭐 했다. 하루라도 했다. 응. 우리 지혜님 뭐 했어요? 산책했죠. 산책. 은양님도? 저는 강아지를 매일매일 산책을 시켜야 돼서 하는데 이게 제 운동은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밖으로 나와서 좀 많이 걸을 수 있는 계기는 되는데 제 운동은 왜냐면 강아지도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냄새 맡으려면 기다려줘야 되고 자꾸 흐름이 끊기는데 제 운동을 따로 할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오히려 강아지 산책할 때 운동이 혼자 산책하는 것보다 잘 된다고 알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런닝머신 뛸 때도 만약에 속도가 5로 계속 뛰는 것보다 2로 떴다가 7로 떴다가 5로 떴다가 1로 떴다가 왔다 갔다 해야 더 운동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산책하면 똑같은 속도로 걷는데 애기들 어쨌든 강아지들이 걸으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멈추게 되고 어느 때는 빨리 뛰어가게 되고 하니까 오히려 전 좋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거꾸로 알고 있었네요? 제가 아, 알기론 그래요. 네. 다행이다. 아니, 오히려 매일 강아지를 운동 매일 잘하고 있었네, 우리 강아지 때문에. 아유, 감사해요. 운동하는 여자 됐네. 난 부러운데 이러고 있었는데 네. 매일 산책하시는 오히려 저는 너무 여러분 산책이 부러운데? 필요하다. 강아지를 키워보세요. 오늘은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생 알죠? 미생 드라마나 책 보셨어요 혹시? 사실 오늘 이것저것 다 얘기했지만 환경에 대한 중요함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사실 제일 여러분하고 같이 마음을 먹어보자 하고 싶었던 게 이 운동이에요. 미생 영화 혹시 드라마 보신 분 없어요? 옛날 건데. 아 진짜? 드라마도 없어? 오케이. 진짜 옛날 영화. 한두 개?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한 5분, 3분 이런 거 한 2-3개 본 거밖에 없어. 아 진짜? 사실 저는 그 미생을 제가 언제냐 거의 우리 12, 13년 전에 나온 드라마예요. 근데 넷플릭스에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 영어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 호텔 일도 하니까 조금 정신 좀 차려보자 이제 다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미생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운동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운동하는 거. 해야 하지만 시간 내기 힘든 거. 해야지만 시간 내기 힘든 거. 또 다른 분들은 운동에 대해 운동은 내 정신 수양과 나의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알고는 있지만 실행하기는 어렵고 나한테 제일 중요하지만 계속 뒷전인 거. 다른 분들은요? 똑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부분 있어요. 물론 결론이 나와 있죠.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부터 기르라고. 왜 이럴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부고밖에 안 돼. 미생이 알려주는 제일 큰 인사이트 중에 하나가 체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더 나아지는 내가 되고 싶기도 하고 내 자녀도 그렇게 잘하게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일수록 체력을 같이 꼭 잊지 않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정신력이 때론 체력이 이길 때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거가 아까 좀 전에 나온 배우님의 말로 의하면 그냥 잠시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지 그걸 유지할 순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체력을 키울 건지 다짐을 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20분이라도요. 산책 20분. 언제 해보시겠어요? 이번 주 새로운 일주일 중에 선언하기 언제 해보실래요? 전 이번 달에 자전거를 150km를 타야 하는 미션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강제로 이번 달은 150km의 자전거를 탈 거예요. 근데 아니, 하긴 우리한테 얘기 안 한 게 하실 거 너무 아니에요? 많아. 죄송해요. 에? 하시기 아니. 전에 연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은 아니더라도 집에 있어서 하고는 있기는 한데 이제 짧게만 타는 건데 150km를 한 달에 타려면 꽤 많이 타야 돼가지고. 진짜로요. 왜냐면 긴 거리일수록 조금씩 해야 돼요. 제가 마라톤 10km 2번 뛰어봤거든요. 한 번은 진짜 운동을 안 했던 사람이라서 안 되겠다 해서 저녁 10시에 끝나면 근처 학교 가서 그때 제가 신촌 이대에 있었거든요. 이 수업이 하는 곳이. 그래서 이대 가가지고 그냥 안 쉬고 뛰는 만큼 한 번 떠봤는데 만약에 5바퀴를 돌았다. 그러면 전 그날 이후부터 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한 바퀴씩 더 늘렸어요. 무조건. 그렇게 해서 10km 떴을 때랑 두 번째 뛸 때는 한 번 해봤는데 그래도 됐네라는 경험이 있잖아? 아주 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뛰고 뛰었는데 너무 다르더라고. 그래서 제발 저와 같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전에 조금씩 시동은 걸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천수님은요, 어떤 운동 하실 예정이에요? 운동 싫어해요. 알아요. 그래서 운동 아니고 산책 20분. 해야 돼. 만약에 근데 집 좋아. 집
나가기가 싫어요. 집에 운동할 거 없어요? 아니 매트리스라든지 아니면 뭐든. 홈트 많아요, 요즘. 그래 인터넷 하면 홈트 엄청 나오지. 안 나가도 돼요. 뭐라도 해야죠. 꼭 인생샷 찍어주세요. 플랭크 1분 3개. 오케이. 플랭크 1분 3개. 그것도 힘들어. 굿굿. 하고 네.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은영님은요 맨날 이렇게 산책하시고 지혜님 도망갔다. 자 지혜님 도망갔어. 잡아. 지혜님 잡아요. 저는 어제 요가를 했거든요. 처음 해봐. 어떤 뭘 처음 해보냐면 제가 어제 있었던 곳이 아주 후딱 넘겨줘야지. 자 여기서 야외에서 혼자 해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 해봤는데 너무 좋았어. 진짜 좋아. 여기 제가 최근에 릴스 찍었지만 아무튼 아주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그걸 보면서 요가를 하니까 더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비가 5일 올 예정이라서 이틀 안 온다길래 그 이틀은 한번 가볼까 싶어요. 그래서 이곳에 혼자 또 다시 가서 거기 찍어놓은 사진 있을 텐데. 아무튼 지혜님 듣고 계시죠? 운동한 거 꼭 알려주세요. 뭔가 잠시 바쁘신 것 같아서. 우선 제가 했던 곳이 비슷한데 같은 나왔다. 지혜님 운동 언제 하실 거예요? 못 들었어요. 미안해요. 뭐라고요? 괜찮아요. 우리 체력을 키우기로 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운동 언제 할 건지 선언하고 있었어요. 아, 운동. 일주일에 3번 이상 산책하겠습니다. 빨리 걷기. 하실 때마다 꼭 연락 주세요. 아. 이곳에서 했던 거예요. 보여요? 안 보이죠, 잘? 오. 진짜 예뻐요. 제가 나중에 가게 되면 또 찍어서 보내줄게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여기서 혼자 사람 없을 때 가야 돼요. 그게 함정이지만. 한번 도전! 사람 있을 때 도전! 인사되기 싫어요. 그래서 혼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방향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이런 나침반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수업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습관도 생기고 이렇게 미라클 모닝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내 인생에서 갖고 와서 응용하면서 나침반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현화하게 직접 경험하시고 도전하시고 하시는 모습이 너무 귀감이 됩니다. 감사해요. 오늘도. 벌써 2시간이 또르렁 지났답니다. 그래서 벌써 이번 달 마지막 수업이었고 일주일 동안 숙제 안내 다시 드립니다. 모닝 페이지는 그대로 해주시고 아티스트 데이트도 해주시고요. 산책 20분이라도 아무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운동하는 거 약속했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10개의 꿈 꼭 나나다에 공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읽었던 부분에서 4주차 때 다시 읽어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다른 읽을 부분 없으니까 내면 소통이나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7월이니까요. 올해 말까지 꼭 이루고 싶은 5가지 뭐가 있을지 계획도 세워보려 했거든요. 그 아티스트 웨이에. 그래서 이 부분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일주일 동안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나 어떻게 살아야지 한번 이렇게 또 하는 시간. 참고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건 아티스트 웨이 책의 과제로 나와 있던 부분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했으면 좋겠다. 격려하는 거요. 느리노치 그거 알죠?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6개월 뒤에 결론은 내년 1월쯤에 우편을 받을 수 있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격려 편지를 써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캐나다에 있어서 전 안 되지만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체크하면 모닝 페이지는 꼭 했으면 좋겠고 운동을 꼭 했으면 좋겠고 10개 꿈은 꿔봤으면 좋겠고 편지까지 적어도 이 4가지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 하면 너무 좋지만 반절이라도.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사진 찍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천수님 함께 해줘서 감사해요. 우선 우리 사진 찍어볼까요? 하트로. 하나, 둘, 셋. 얘기 듣고 싶지만 저 이제 이사를 해야 돼가지고요, 여러분. 이사한 날입니다. 이제 집을 옮기러 가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고생도 많으셨고 여러분 어땠는지 단톡 나나나에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오늘 수업 어땠는지 찬수님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이사 잘하세요. 이사 잘하세요, 쌤. 잘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